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어떤 행동을 많이 하세요? 기왕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작은 행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얼마나? 딱 5분이면 됩니다. 오늘 함께할 하루 5분의 공상은 현실이 된다의 이시다 히사스구는 심리 테라피스트이자 영성 분야 강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견디기 힘든 생활고를 겪다가 우주의 법칙을 공부하고 실천하면서 수입, 가족, 시간, 인간관계 등 모든 면에서 꿈꾸던 인생을 실현하며 살고 있다고 해요. 그가 말하는 5분의 공상으로 꿈이 현실이 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예전에 주변 성공한 사업가들에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자기만의 위기 탈출법이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된 메시지가 있었어요. 마지막은 기합이죠. 큰 소리로 외치는 행위는 그 효과를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먹이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은 모조리 다 했을 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릴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기합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차 안이나 노래방처럼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에서 온 힘을 다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좋아. 분명히 잘 된다. 매출 2배. 나는 할 수 있다. 행복해. 고맙습니다. 마치 바보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외치다 보면 단숨에 체온이 올라가고 어느샌가 이마에 땀도 흐릅니다. 그럼 이제 됐습니다. 아주 고전적이고 단순한 방법이지만 사실 효과는 상당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큰 소리로 외치면 순간적이기는 하지만 극적으로 기분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에너지입니다. 아프리카나 남미의 전통 부족을 상상해 보세요. 모닥불을 중심으로 둥글게 모인 사람들이 큰 북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노래하고 에너지를 끌어올리잖아요. 옛날부터 이미 이들은 에너지를 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목소리에 매우 민감합니다. 마스시타 전기의 사장이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선 채용한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큰 목소리를 사람을 보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렇듯 목소리는 에너지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당당하고 울림이 좋은 목소리는 매력이 넘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기분이 좋아지는 목소리의 소유자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 이때 중요한 기준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울림입니다. 울림이 좋은 목소리는 진동이 큽니다. 이는 그 진원지인 몸과 잠재의식이 충분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감각의 세계에 진동을 준다는 의미이니 그만큼 잠재의식도 활성화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진동의 크기가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러니 부디 평소에 소리내어 말하며 자신의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올리시기 바래요. 차 안이나 노래방처럼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서 마음껏 확언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가능한 목소리의 울림을 최대한 의식하면서 진동을 느끼면서 소리를 내도록 하세요. 목소리를 낼수록 점점 에너지가 채워지는 이미지를 그리며 반복하면 더더욱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소리내어 말하겠다는 마음만 먹어도 틀림없이 인생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이죠.
목소리를 올리면서 말하는 훈련과 함께 실천하면 좋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눈을 크게 뜨는 것입니다. 목소리와 마찬가지로 눈에도 에너지가 머뭅니다. 먼저 평소처럼 이 문장을 말해보세요. 나는 운이 좋다. 그 다음 눈을 부릅뜨고 말해보세요. 목소리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도 눈을 크게 뜨고 말하면 목소리의 질이 좋아집니다. 어포메이션을 할 때도 눈을 크게 뜨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실제로 사람은 즐거울 때, 흥분할 때, 긍정적일 때, 열중할 때 자기도 모르게 눈이 커지고 동공도 확장됩니다. 이때는 상대에게서 눈을 딴 데로 돌리는 일도 없습니다. 상대의 눈빛만으로 강한 인상을 받거나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눈에 힘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목소리와 마찬가지로 눈도 잠재의식과 직결됩니다. 눈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또는 저 사람 얼굴은 웃고 있는데 눈은 안 그렇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눈에는 생각 이상으로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치즈라고 말하면서 웃는 표정을 지을 때가 있죠. 입꼬리를 치켜 올리며 의식적으로 웃는 표정을 만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눈꼬리를 내려서 의식적으로 웃는 표정을 짓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입과 눈은 사용하는 근육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입은 맘대로 근이라는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눈 근육은 주로 제대로 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근육입니다. 눈 근육에 있는 제대로 근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분, 잠재의식에 따라 두근거림이나 체온 상승, 땀 같은 신체 변화를 고스란히 드러내죠. 즉, 맘대로 그는 의식입니다. 제대로 그는 잠재의식이고요. 그래서 눈은 입 이상으로 솔직한 표현을 합니다. 좀 무서운 이야기죠. 하지만 의식해서 움직이지 못한다고 해도 훈련을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이 눈을 크게 뜨는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면 에너지가 방출되고 목소리에도 영혼이 머뭅니다. 저도 지금까지 의식해서 눈을 크게 뜨는 훈련을 했더니 소망 실현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그러니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 눈을 크게 뜨세요. 눈을 똑바로 뜨고 눈꼬리까지 의식적으로 내릴 수 있게 되면 에너지가 넘치고 인생에 가속도가 붙습니다. 간단하죠? 지금 한번 연습해 볼까요? 눈을 크게 뜨고 어포메이션 해보세요. 나는 억세게 운이 좋다. 이것 말고도 마음에 드는 말이 있으면 그것을 외치면 되는데 눈을 크게 뜨는 것만큼은 잊지 마세요. 그렇게만 해도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이나 이미지를 잠재의식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몸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 표면적인 말만 외우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페라리를 살 거야 라고 어포메이션 한다고 해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페라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나 감각을 동반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페라리를 살 거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재의식은 페라리가 없다는 상태에 집중해 없다가 쓸데없이 강화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을 크게 뜨고 페라리를 살 거야 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것도 좋지만 이보다는 눈앞에 누군가가 있다는 기분으로 나 페라리 샀어 라고 말하는 게 낫습니다. 솔직히 저는 차를 운전할 때 이런 식의 나 홀로 강연회를 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출판 강연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에 폭발적 판매 행진으로 발매와 동시에 제세를 찍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말하자면 독백인데 눈앞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가정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수입 증가라든지 다이어트 성공이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응용해서 하는데 옆에서 누가 보면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현장감 넘치게 합니다. 물론 차 안에서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방법의 효과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가끔 어포메이션의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장감이 떨어져서 몸으로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포메이션이 자연스럽게 몸으로 스며들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힘차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자랑을 늘어놓거나 성공 체험을 말할 때는 흥분해서 눈이 커집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눈을 한껏 크게 뜬 상태로 어포메이션 하세요. 그렇게만 해도 소망 실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술렁임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술렁일 때가 언제일까요? 술렁임은 변화와 성장을 응원하는 초의식과 안심과 안전을 추구하는 잠재의식의 마찰로 생겨납니다. 잠재의식적으로 기울면 마찰은 사라지지만 초의식적으로 기울면 점점 뜨거워집니다. 그래도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 인생을 가속화하고 싶다면 초의식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야 합니다. 술렁임에 맞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힘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강렬히 원하면 우주 전체가 그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싱크로 혹은 번뜩임의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우주가 할 일이에요. 하지만 신호를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결국 이것은 의식, 즉 자유의지에 달린 일인 것이죠. 내가 강렬히 원하면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우주가 보내는 신호가 있을 거예요. 아, 이거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해야 할지 말지 선택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나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덕분에 스스로 자유롭게 인생을 창조할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때 구호는 뭐든 해보자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신호라도 일단 받아들이고 뭐든 해보는 거예요. 나도 멋을 내봐야겠다 라는 신호가 왔다면 그와 관련된 일을 해보는 것이죠. 수입을 늘리고 싶다면 일단 지금 하는 일을 열심히 한다. 돈과 관련한 강연을 듣는다. 목표로 삼은 성공한 사람의 삶을 벤치마킹한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머리에 떠오르는 일은 일단 모두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랬다가 잘못되면 어떡해요? 물론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금 상태 그대로지만 뭐든 하면 그만큼 바뀝니다. 잘 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고
잘 되지 않으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원하는 결과를 당장 얻지 못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결론 짓지 말고 뭔가 다른 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의식을 넓혀보세요. 그러면 최고의 타이밍에 소원이 실현되어 시간이 흐른 뒤 역시 그랬구나 하고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모든 해보자를 외치며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술렁임도 뚜렷이 일어나고 있죠. 분명 뭔가 있어요. 하지만 이쯤 되면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이때 문제는 스트레스 자체가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믿음입니다. 스트레스가 건강에 나쁘다고 믿으면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반대로 스트레스가 건강에 좋다고 믿으면 기쁠 때, 용기를 낼 때, 긍정적일 때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놓인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스트레스는 건강에 나쁘다, 스트레스는 건강에 좋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실 건가요? 당연히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스트레스는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술렁임에는 반드시 스트레스가 따릅니다. 이때 스트레스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는 에너지로 바로 전환됩니다. 지금 마음속에 일렁임이 일고 있다면 그것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안겨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또한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땐 당당하게 외쳐보세요. 이건 역시 눈을 크게 뜨고 하면 더 좋겠죠. 스트레스 최고. 스트레스 최고.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솟아나와 소원을 실현할 날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눈을 크게 뜨고 부끄러움을 버리고 소리 높여 외치면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그 에너지를 흩어지게 내버려 두지 말고 제대로 쓸 수 있게 저장해야 하는데, 에너지가 모이는 지점이 바로 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에너지를 배에 모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평소에 의식을 배에 두시면 돼요. 예를 들어 책을 읽을 때 아무래도 의식을 눈과 머리에 집중하기 쉽잖아요. 이때 의식을 조금만 배로 향해 보세요. 그 순간 뭐라 할 수 없는 안정감을 느끼실 거예요. 갑작스런 사태로 주의가 어수선해도 의식을 배에 두면 패닉에 빠지지 않고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습관으로 삼으시면 돼요. 그저 생각났을 때 의식을 배로 향하고 더불어 숨을 길게 내쉬면서 몸을 이완시키세요. 배를 의식하며 평소처럼 차분히 전진하는 거예요. 눈을 크게 떠서 이루고 싶은 소원을 응시하고 그 소원을 목소리로 내고 마음을 정해 몸을 움직이고 있다면 이제 구체적, 물리적으로 에너지를 폭발시켜 소원을 이루어 보세요. 됐다. 이것이 이루어졌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한 이것 자리에 소원을 넣어서 외쳐보세요. 문장의 세세한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됐다를 말머리에 붙이고 이것이 이루어졌어 라고 완료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던 것을 받았을 때의 마음을 상상하며 힘껏 외쳐보세요. 이때의 감정과 에너지가 소원을 빠르게 이루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틈틈이 소원을 상상하고 확언하며 하루를 보냈다면 저녁에 자기 전 5분은 공상을 하세요. 내 꿈이 실현되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 꿈이 실현되면 이 기분을 누구에게 전할까요?
잠시 공상을 하면서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이 순간 조금이라도 눈자 위에 열기를 느꼈다면 준비 완료입니다. 다시 말해 감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공포의 노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차례차례 감동을 끌어당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공상에 빠져보세요. 새 차를 사고 싶다면 지금 타는 차는 소형 외건인데 미니밴으로 바꾸면 좀 더 쾌적하게 운전할 수 있을 거야. 아, 기분 좋다. 차가 커지니 가족들도 좋아하네. 역시 잘 샀어. 시계를 사고 싶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이토 씨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롤렉스 시계를 사라 라고 해서 정말로 사버렸네. 허세를 좀 부리는 것도 괜찮군. 사람들한테도 자랑해야지. 이 공상은 하루 5분만 해도 충분하니 습관처럼 하면 좋습니다. 자기 전 이불 속에 들어가서 5분 동안 그저 공상하시면 돼요. 희죽희죽 웃으면서 하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시간은 정신이 멍해지고 잠재의식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그려낼 때 한층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시간을 그냥 둔다면 정말 아깝겠죠. 공상할 때 누구에게, 누구와는 절대 빠뜨리지 마세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람은 감동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쁨을 나누고 다른 사람이 감동한 모습을 보면 자신도 감동하고 싶고 그렇게 함께 웃고 울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공상을 하면 혼자 할 때보다 기쁨이 더욱 커지고 그에 걸맞는 현실도 빨리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실현할 수 있는 돈도 저절로 찾아옵니다. 생각은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공상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에 틈틈이 저녁에 자기 전 5분 공상으로 원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행복한 경험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시다 히사스구 저자의 하루 5분의 공상은 현실이 된다와 함께 했습니다. 이분의 저서들은 행복과 즐거움의 에너지가 참 많이 느껴져서 좋아하는데요. 하루 5분의 공상은 현실이 된다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좀 더 현실적,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무의식에 저장하고 그것으로 향하는 법을 쉽게 접근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함께 수록된 저자가 해주는 옛날 이야기와 우주의 법칙을 공부하고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도 소소하면서 그만의 재미가 있었어요. 이전에 다뤘던 또 다른 책, 인생을 빛내는 탐욕의 원칙에서 48시간 이내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때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오늘 함께한 책도 재미있게 읽어보시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쉽게 접근하며 원하는 것을 이루는 인생의 속도를 높이고 싶다면 이 책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 5분은 여러분이 행복을 만끽하며 원하는 것을 이루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